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최고예요. 진짜 나는 방글라데시 사람들 너무 좋아해. 그 전부터 그럼 방글라데시를 알고 계셨나요? 네. 네. 그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특히 유럽 쪽에서 방글라데시 외노자분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방글라데시를 꼭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둔 상태에서 가게 된 거죠. 그 총 몇 개국을 형님 가보셨어요? 대략 지금은 85개국 정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 혹시 버젯이 얼마 정도 됐어요? 85개국 하면서 제일 좀 여행하기 빡셌던 나라. 좀 힘들었어요. 굳이 파키스탄, 인도를 가지 않고 방글라데시를 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방글라디오. 네, 각기 다른 직업으로 방글라데시에서 실제 살았던 분, 살고 계신 분들도 스쳐 지나가신 분들을 모셔서 방글라데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여행 유튜버, 구독자 15만 유튜버 버몬트 대공님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버몬트 대공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여행 유튜버이자 저를 너무 지원해 주시는 형님이셔가지고 첫 번째 여행 유튜버로서 저 이렇게 초청을 하게 돼서 초대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저도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렇게 좋은 자리가 마련된 만큼 성실하고 제가 겪었던 경험담을 진솔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소개를 하긴 했지만 형님께서 좀 자기소개 해주시겠어요? 조금 더 유튜브 스타일로? 네. 그럼 지금 바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튜버 버몬트 대공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정화용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올해 만 38살, 1987년생입니다. 유튜버 한지는 이제 6년에서 7년 차 정도 됐는데 중간 코로나 한 2년 동안은 잠시 유튜브를 쉬었던 터라 실질적인 기간 한 5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컨텐츠 주제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일상생활 등을 자연스럽게 브이로그 형태로 찍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 형님 거의 30 초반 때 저랑 만난 거네요. 그렇죠. 유튜브 막 시작할 때 만났으니까. 2019년에 이제 코리안 바이님을 처음 만났으니까 32살 때. 만으로 32살이죠. 그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둘 다 이제 유튜브 막 처음 시작할 때여가지고 막 구독자 500명, 막 300명 막 이러고 영상 올리면 막 조회수 300, 400, 500 막 이렇게 나올 때였잖아요. 뚜렷이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방글라데시 여행을 오셔가지고 아마 제가 아는 친구랑 연락이 닿아서 그 친구가 저를 형한테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저희 집에서 며칠 이렇게 지내게 됐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제가 처음 여행할 때 2019년에 숙소나 호텔 같은 게 많지가 않았어요. 저는 그때 굉장히 헝그리한 여행가였고 숙소가 너무 막 4성급, 5성급밖에 괜찮은 데가 없어서 카우치 서핑을 맨 처음에 알아봤어요. 카우치 서핑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연락을 했고 요번에 카우치 서핑으로 알게 된 친구는 아니지만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너 왜 카우치 서핑을 해? 여기 코리안 바이라고 되게 유명한 한국 분 계시다고 그분 내가 연락할 테니까 그분 집에서 지내면은 지내라고는 하진 않았어요. 연락을 하면은 어떻게든 도와주겠다 해서 그렇게 인연이 돼서 이제 코리안 바이님 집에 지내게 되었었죠.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구독자가 2,000명이 안 됐었는데 진짜 그 2,000명 중에 한 명이 딱 맞아떨어진 거잖아요. 저는 그때 1,000명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2,000명이 안 됐었을 테니까 네. 형이 와서 만난 사람이 2,000명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잖아요. 방글라데시 그 많은 인구 중에. 그렇죠. 이것도 어마어마한 인연인 것 같아요. 네, 그 당시 그 친구가 2019년에도 케이팝이 있긴 했지만 지금만큼 폭발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막 한국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여서 코리안 바이님 채널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보통 원래 여행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사전 뭐 게스트나 이런 거를 먼저 섭외하시는 편이세요? 그게 그때 여행지마다 다른데 개발도상국 같은 여행지를 갈 때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으로 항상 친구들을 알아본 적도 많습니다.
신기하구나. 네. 신기하다. 방글라데시 살면서 여행 유튜버들을 조금 많이 만났고 저희 집에도 몇 번 오셨어요. 네. 뭐 희철리즘 네. 형님 오셨었고 여행가 제이님도 저희 집에서 며칠 지내셨고 그 형 이제 2번 오셨었고 네. 이렇게 보내면서 각 여행 유튜버별로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형은 진짜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딱 느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너무 좋은 형님이 그 말씀이십니다. 네.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도 그냥 블로그를 쓰시면서 여행을 하셨었잖아요, 옛날에. 네, 그렇죠. 뭐 여행 유튜버를 하게 된 계기 말고 맨 처음에 그냥 카메라 하나 들고 블로그를 쓰면서 여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해요. 사실 이거는 좀 개인적인 성향과 취미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때부터 세계 지리, 세계사 과목을 가장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같은 거 우리가 봤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네. 확인하는 게 지리부도랑 역사부도였어요. 이제 그런 책을 보면서 이제 이런 세계 지도를 보면서 아, 내가 나중에 크게 성공하면 이런 데를 가야겠지라는 꿈을 항상 키웠었던 게 가장 큰 배경이었었죠. 그런 꿈을 가지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사회 초년생 누구나 다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죠. 네, 그래서 저도 신입사원 때 정말 많은 고생을 했고, 직장 힘들게 취업을 했지만은, 그렇게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여행을 어렴풋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 이왕 나는 세계 여행을 한번 가고 싶은데, 조금 젊었을 때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해가지고, 1년 반 정도 회사에서 일했었고, 퇴사하고 그 퇴직금을 합쳐서 세계 일주를 떠나게 되었었죠. 그때 혹시 버젯이 얼마 정도 됐어요? 2,500만 원이었습니다. 오, 그 1년에 많이 모으셨네요, 돈을. 그 페이는 괜찮았어요. 월급은 만족스럽게 주는 회사여서 좀 아쉽기도 했었죠. 그러면 그때는 어디 위주로 다니셨어요? 어디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이렇게 돌고 오셨어요? 그때 제가 여행 지금 유튜브 했던 모든 나라를 다 가봤습니다. 시작을 이제 베트남으로 해가지고 동남아 네. 한 6, 7개국, 그 다음에 남아시아 3개국, 그리고 이란, 두바이 거쳐서 유럽, 남미, 중미까지 해가지고 한 70개국을 갔었어. 오, 진짜요? 네. 그때 그 첫 번째 여행 때 방글라데시도 가셨어요? 아니요, 그때는 안 갔습니다. 인도는 가셨어요? 네, 그때 동남아 이제 세계 여행자들이 보통 동남아 일정 끝나고 항상 중앙아시아든 이제 인도 쪽으로 가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는 갈릭길이 있었는데 방글라데시를 갈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방글라데시 그때는 안 가고 스리랑카를 통해서 남인도로 가는 루트를 선택했었어요. 그때가 형님 죄송하지만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만 나이로 28이었고 2016년이었죠. 첫 번째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고 한 여행. 네. 이제 유튜브를 할 때는 어느 정도 수익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예 수익에 대한 기대 없이 그냥 여행을 하고 싶어서 떠나신 거예요? 네. 그때는 유튜브가 막 음악 듣기 용어로는 막 유명했는데 애드센스 같은 게 막 보편화가 안 되어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사람들이 유튜버라는 직종이 되게 생소했었어요. 2016년도 시작할 때쯤. 근데 그때는 여행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블로그에 집중을 할 때였거든요. 블로그라든지 그리고 페이스북이라든지 또 그때 여행에 미치다라는 이제 플랫폼이 굉장히 히트를 했었는데 멋지고 예쁜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려서 자신이 이런 여행자라는 거를 PR하는 그런 소통 창구가 있었었죠. 이제 저도 28에 퇴사를 하고 여행을 했었을 때 그런 건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온전히 여행에만 집중을 하고 간간히 취미로 블로그를 쓰고 하지만 여행이 끝나고 책을 쓸 생각은 시작할 때부터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책을 썼던 책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괜찮아, 위험하지 않아. 지금은 세계 일주 위험하지 않아. 전성시대라는 책을 세계 1년 10개월에 여행이 끝나고 집필을 했었습니다. 와, 멋있다. 좀 낭만이 있는데요, 형님? 예, 그때는 정말 여행으로 먹고 살 생각을 참 궁리를 많이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평생 여행을 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도전했던 게 책을 썼던 거였죠. 아까 여행이 너무 좋아서 이제 뭐 블로그도 여행을 더 하고 싶어서 하시고 네. 책도 여행을 더 하고 싶어서 하시고
그럼 여행 유튜버도 또 비슷한 이유로 하신 건가요? 연장선이죠. 아. 네. 사실 여행 유튜브라는 이 채널이 없었으면은 제가 지금까지 여행을 네. 했을까라는 그 의구심이 당연히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형님 보면은 여행을 진짜 좋아한다고 느낀 게 형은 저희 집 계실 때 막 2주 있는데 영상이 막 하나, 두 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냥 막 근데 집에만 박혀 있는 것도 아니야. 항상 어딜 나가서 뭘 하고 오는데 영상은 안 올라오고 그냥 어디 가서 뭐도 먹고 오고 사람들이랑 얘기도 하고 오고 이러는데 영상은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느긋느긋하게 여행을 하면서 좀 이 자체를 좀 즐기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특히 첫 번째 여행하실 때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덕질이 일이 된 느낌? 네.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지금도 여행을 가면 막 설레시나요? 네. 저는 아직도 설렙니다. 어.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나이가 확실히 이제 3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설렘은 유지되는데 이제는 걱정도 되죠. 네. 네. 현실적인 문제가 당연히 있으니까 그런 네. 것도 병행하면서 아직도 즐기고 있습니다. 여행 유튜버가 좀 유지비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죠? 좀 아. 가성비가 안 좋다? 네. 그거는 확실히 맞는 말이에요. 일단 해외에 나가는 것 자체가 비행기 값이라는 목돈이 들고 네. 네, 먹고 자는 거 다 밖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당연히 씀씀이가 클 수밖에 없죠. 그쵸. 총 몇 개국을 형님 가보셨어요? 대략 지금은 85개국 정도 여행을 했습니다. 85개국. 네. 와. 안 가본 지역이 어디세요? 뭐, 아프리카, 뭐 이런데. 네, 맞아요. 북아프리카까지는 갔었는데 그 사하라 사막 이남 네. 있잖아요. 거기는 네. 아직도 제가 거의 모든 나라를 안 가본 상태고 그 외 지역에 집중을 했었죠. 그러면은 형님 뭐 되게 많이 이런 질문 받으시겠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 80개국을 넘게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 저는 어디예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저는 튀르키예가 최고였어요. 튀르키예. 왜 튀르키예가 왜 이렇게 기억이 남으세요? 제가 여행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사의 유적지를 보고 싶어서 여행을 하는데 튀르키예는 정말 역사 유적지의 관점에서 세계에서 볼거리가 가장 많은 나라였어요. 정말 그쵸. 아무래도. 고대, 중세, 근세부터 뭐 기독교, 이슬람, 아랍, 유목민족의 문화유산까지 정말 그 위치만 봐도 딱 중간이잖아요. 네. 압도적으로 볼거리가 많았고 저는 그래서 튀르키예가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나라도 튀르키예인가요? 가장 제일 좋아하는 나라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튀르키예가 압도적 1위지는 않지만은 가장 좋아하는 그 티어에는 있죠. 그러면은 그 85개국 하면서 제일 좀 여행하기 빡셌던 나라, 뭐 제일 힘들고 막 와 여기 진짜 힘들다 여행자로서 이런 나라가 있나요? 요르단이 좀 힘들었어요. 이스라엘이랑 요르단, 팔레스타인. 어떤 이유로 좀 힘든 게 있어요? 먼저 요르단을 얘기를 하자면은 이 아랍 국가들이 여행하는데 그렇게 인프라가 좋지가 않아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근데 그렇죠. 뭐 이집트나 뭐 튀니지나 모로코 뭐 그런 나라를 가보면 인프라는 좋지 않지만은 다만 여행 경비가 많이 들진 않거든요. 모든 게 다 저렴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 여행할 수 있었는데 요르단 그렇지가 않았어요. 인프라도 솔직히 좋지 않았지만 요르단은 여행 경비가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보통 막 비싸단 나라 하면 우리가 서유럽을 뽑잖아요. 서유럽 못지않게 비쌌지만 인프라가 너무 부실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사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커다란 이런 뭐 대형 사기 말고 아주 쫌스런 여행객 등쳐먹는 사기 있잖아요. 예. 막 그런 게 정말 시도 때도 없어가지고 정말 여행하기 힘들었던 기억이 있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나쁘게 말해서 미안하긴 한데 그건 어디까지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람은 정말 그런 악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많았지만 일반 요르단 시민이나 볼거리는 굉장히 준수했었습니다. 그럼 보통 여행하시면 뭐 나라마다 다르겠지만 뭐 보통 며칠 정도 지내세요? 그러니까 볼거리랑 크기에 따라 다르는데 평균적으로 2주 정도 걸렸어요. 한 나라가. 2, 3주? 네. 2, 3주? 네. 진짜 낭만이 있는 삶이네요. 여행 유튜버가. 저 나름대로 이제 방글라데시 내에서 여행 유튜버를 한번 해볼까 하고 여행을 한번 떠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뭐 계속 낯선 데에서 자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뭐 돈도 많이 들기도 하고, 또 항상 경계해야 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좀 힘든데, 확실히 좀 여행을 좀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 요셉님께서 말씀하신 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요? 저는 여행 유튜버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살아가면서 에너지를 얻는 게 매일매일 잠자는 곳을 바꾸는 데서 전 되게 기쁨을 느껴요. 그래요? 네. 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근데 호텔이나 막 네. 여행 다니면 그렇게 좋은 데서 주무시지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새로운 곳에서 잠을 자고 새로운 환경을 보는 거에서 이렇게 힐링을 받는 거죠. 누군가는 그게 소비가 될 수도 있고 칼로리를 낭비하는 일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거에서 되게 흥미를 느끼고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자고 새로운 도시를 가는 거에서 희열을 느끼는 거죠. 근데 여행을 하다 보면 전 제일 힘든 게 이제 루틴이라는 거를 지키기가 좀 힘들어서 플러스 유튜브를 하면 전 또 루틴 지키기가 좀 힘든 것 같거든요. 막 마감 일 같은 것도 있고 네. 막 갑자기 일을 몰아서 해야 될 때도 있고 막 어떨 때는 여행하다 보면은 편집을 하기 뭐 이동 시간이 오래 걸려서 편집할 시간이 없어갖고 뭐 밤을 새거나 아니면 하루 종일 하거나 막 이런 그래서 막 루틴이 계속 막 엉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그게 좀 힘든데 그것도 좀 즐기시는 편이신가요? 저는 규칙적인 생활보다는 약간 근데 규칙적인 생활은 별로 막 이렇게 많이 하지도 않고 이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서 이렇게 그때그때 날마다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거죠. 루틴이 다른 삶을. MBTI가 INFP? 저는 E예요. 좀 외향적인 편입니다. ENFP예요, 그러면? ESTP. 완전 다 틀렸네. 예. 괜찮습니다. ESTP시구나. 예. T랑 F는 반반씩 나오더라고요. 거의 비슷하게. 그러니까 저는 형님 생각하면은 되게 따뜻하거든요. 예. 또 저희 버몬트 대공님의 그 좀 좋은 얘기를 하나 제가 꺼내보자면 생일이 됐는데 형이 영상 편지를 찍어갖고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길게. 저 생각도 못했거든요, 진짜로. 저는 영국에 있는데 영상 편지로 막 요셉 생일 축하하고 우리 그때 만났던 그 막 얘기해주면서 덕담해주고 그런 형이 어딨어요. 또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나 그래서 형은 확신의 F라고 생각했는데 반반이셨군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다 F 아니냐라고 하는데 분명히 F적인 면도 있어요. 정확히 보신 거고. 근데 저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을 좀 항상 좀 중요시 한다고 나름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항상 챙기는 걸 좋아해요. 너무 따뜻해서 제가 좀 반성하게 됐습니다. 나는 부끄럽습니다. 연락도 안 했는데 형이 갑자기 연락 줘가지고 좀 따뜻해져서 저희가 이제 방글라데시 채널이니까 좀 방글라데시 방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방글라데시가 요즘에 그 여행 유튜브계에서 굉장히 핫한 나라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 근데 우리 대공 형님께서는 방글라데시가 뜨기 전에 왔던 한 사람으로서 그 전부터 그럼 방글라데시를 알고 계셨나요? 네. 그러니까 컨텐츠를 찍기 위해서 알아보다가 안 나라가 아니라 원래부터 알고 계셨어요? 네, 그렇죠. 원래부터 알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어떤 나라라는 인식이 좀 강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일단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여행 유튜브를 하기 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세계 여행을 갔다고 했잖아요. 네. 그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특히 유럽 쪽에서 방글라데시 외노자분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특히 우리가 알만한 좀 서유럽 선진국들에서는 방글라데시 외노자분들이 정말 많은데 노동력 수출 국가잖아요. 방글라데시가. 네네. 근데 어디 가나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친절한 유럽 사람들도 있지만 그 방글라데시의 그 맛은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세계 여행을 할 때는 못 갔지만 여행 유튜버를 찍으면은 방글라데시를 꼭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둔 상태에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방문을 하신 거구나.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만난 방글라데시 사람 때문에 방글라데시라는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거.
그게 첫 번째 루트였고. 네. 근데 좀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셨어요? 왜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대형 유튜버들이 형님이 오셨을 때 방글라데시로 온 사람이 없었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가 대형 유튜버들이 가는 나라 그리고 비슷한 컨텐츠를 좀 카피하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방글라데시는 진짜 빠니보틀 님도 아직도 한 번도 방문 안 하셨던 나라기도 하고 특히 그 당시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나라여서 좀 그런 두려움은 없으셨어요? 당연히 있었죠. 근데 제가 일전에 그 세계 일주 2년을 했었을 때 좀 방글라데시랑 가장 비슷한 인도에서도 좀 다양한 지역을 여행했었거든요. 여행하기 빡센 뭐 뭄바이라든지 델리 같은 그런 곳을 여행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준비는 됐었었죠. 그런 배경 경험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뭐 물론 방글라데시 미지의 나라, 아무도 안 가는 나라, 유튜브로는 더더욱 알려지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각오는 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아무도 안 갔으니까 내가 가서 찍으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 먼저 독점을 한. 네. 나름 한국과 가까이 있는 나라 중에서는 인지도가 없는 나라였으니까 그 당시에는. 맞아요. 네, 맞아요. 반드시 가야겠다 이런 생각보다 이런 생각이었죠. 한번 가서 찍어볼까? 재밌을 것 같은데? 반신반의한 느낌. 방글라데시 오셔서 가셨던 데는 어디 가보셨어요? 기억나세요? 근데 지명 이름이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일단 다카랑 다카 근교 뭐 가라안지, 나라안간지인가? 그 나라안간지 강 건너편 그 주변 지역도 가보고 그리고 바리샤를 한번 가보고 그 치타공 이렇게 세네 군데 정도 갔습니다. 그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여행지가 있나요? 방글라데시 내에서? 당연히 다카죠. 다카. 다카. 왜요? 다카는 왜요? 다카는 정말 인도의 번잡한 도시도 다카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하잖아요. 혼돈의 카오스. 네, 진짜 정말 혼잡하고 정말 정신없고 그리고 나름 방글라데시의 모든 에너지가 모여있는 도시다 보니까 제일 볼거리도 많았습니다. 그 여행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혼잡하고 이런 것도 볼거리가 되는 건가요? 되게 재밌는 질문이네요. 그게 사실 여행이라는 거는 워낙 개인의 스타일대로 움직이잖아요. 누구는 뭐, 그쵸. 휴양지 좋아하고, 누구는 뭐, 번잡한 대도시 좋아하고. 근데 저로서는 그 모든 게 되게 신선했어요. 다카 같은 도시는 전 세계에 비슷한 케이스를 찾아볼 수 없으니까 유니크한 면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도시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도시가 신촌에서 강남 가는데 2시간 반이 걸리는 도시가 있나요? 세상에서? 좀 그런 도시 다카밖에 못 봤네. 또 그런 것도 좀 즐기시는가 봐요. 그러면은 진짜 막 북적북적하고 막 사람 너무 많고 막 이런 막 혼잡하고 어디서 볼 수 없는 그런 뜨거운 열기 막 이런 것들을 좀 즐기시는 편이신가 봐요. 네, 즐기는 편인데 좋아한다고는 말 못하겠어요. 즐기기에는 너무 좋죠. 경험을 하는 거는 좋은데 산다고 하면 좀 힘들 수 있는.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네요. 경험적인 면에서는 하겠지만 여기서 뭐 산다거나 좋아한다거나 그렇게 질문하면은 제가 예라고는 답변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여행 하려고 막 누가 이렇게 마음 먹고 있고 막 계획하는 사람한테 방글라데시 여행 추천드립니까? 제가 그 분이 인도를 여행했거나 아프리카나 남비나 그런 좀 난이도가 있는 여행을 했다면 당연히 추천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쪽 북은 이제 남아시아 쪽은 거의 비슷하니까 거기에 좀 친숙하신 분들은 와도 괜찮을 것 같다. 네, 약간 매운 지역 여행을 하신 분들한테는 충분히 추천하고 당연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근데 형 방글라데시를 2번이나 방문하셨잖아요. 네. 그럼 첫 번째 방문할 때, 그 두 번째 방문할 때 그 좀 다른 느낌이 좀 있으셨는지, 아니면 왜 2번이나 방문을 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 일단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좋아가지고 2번째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게 어떤 게 제일 좋으셨어요? 죄송해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최고예요. 진짜 나는 방글라데시 사람들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최악의 인프라, 복잡한 도시 상황 그런 걸 상쇄시키는 최고의 활력소죠. 사람이 좋아서 정말 그러면 좋아요. 처음에 여행했을 때 만났던 분들과 2번째 여행했을 때도 만나신 적이 있어요? 많이 만났죠.
그분들을 만나려고 두 번째 어. 왔다고 봐도 됩니다. 진짜 형은 그 여행에서 만난 인연을 그냥 확 보내는 스타일은 아니시네요. 진짜 좀 귀하게 여기시는 스타일이신가 봐요. 네, 좋아합니다. 그런 인연들을 만나는 게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 분들이 나중에 막 연락도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연락을 주기도 하시나요? 제가 주로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85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연락을 막 하시는 거예요? 뭐 매일 연락은 절대 하진 않지만은 그냥 물론 제가 뭐 방글라데시 떠나고 나서 한국에 와서는 짧게는 뭐 2, 3개월에 한 번 연락할 때도 있고 길 때는 1년에 한 번 연락할 때도 있는데 그냥 그때 네. 자연스럽게 아무 일 없던 것 듯이 우리 막 작년에 음. 재밌게 놀았잖아. 나는 그때 너무 기억이 좋아서 한국에 와서도 가끔 생각이 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뭐 얘기를 하는 거죠. 형 진짜 들으면 들을수록 낭만이 있는 여행자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1년 반 일하고 왜 퇴사했는지 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낭만이 없잖아, 회사는. 그래서 방글라데시의 매력은 이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네. 이렇게. 제가 형님 여행 영상을 계속 꾸준히 보는데 요즘 같은 시대에 많은 여행 유튜버가 생기면서 자극적인 영상도 많아지고, 그죠? 그리고 컨텐츠 같은 경우도 막 일부러 좀 자극적인 데를 찾아가서 하지 않으면 조회수가 안 나오는. 네. 네.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 이 지금 유튜브 전쟁 통해서 굉장히 형 영상은 편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 그렇습니까? 좀 네. 그러니까 보기가 그냥 편하게 보는데 그만의 또 매력이 있고 그만의 또 팬들이 존재하는 것 같거든요. 크리에이터로서 보여주고 싶은 뭐 메시지라던가 이런 게 있나? 영상을 통해서 형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발산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상을 네. 만들어서 보여준다는 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가장 첫 번째로는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이제 유명한 유적지들을 직접 카메라에 담아서 보여주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여행을 꿈꿔온 이유가 역사부도 지리부들을 보면서 그 사진들을 보면서 꿈꿔왔기 때문에 그런 역사 네. 유적지를 제 브이로그에 담아서 뭐 이런 멋진 역사, 미스테리한 역사가 재밌는 스토리가 있다 이런 걸 담고 싶은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저의 뭐 하나의 아이콘이 된 거죠. 여행하면서 만난 사람들, 인연들 이렇게 되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좀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왜 이렇게 잘해주지? 왜 환대를 해주지? 그런 우리의 환대식이랑은 되게 새로운 스타일의 환대구나. 이제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직접 제 스타일대로 카메라에 담아서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좋은 문화재나 이런 명소들을 보여주는 것하고 네. 이제 세상에 다양한 친절한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좀 영상으로 보여주고 싶으신. 네. 그래서 좀 편하게 느껴졌나 봐요. 네. 한 가지 좋은 예시가 지금 떠올랐어요. 예전에 코리안 바이님이랑 저랑 영상을 찍을 때 방글라데시 가정집을 방문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한국 문화에서는 안방을 쉽게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쵸. 근데 그 방글라데시 가족이 안방에 들어오라고 하고 침대에 마음껏 앉고 누워도 된다고 하고. 근데 저는 네네. 그거는 환대의 스타일이 다른 거잖아요. 네, 그쵸. 네, 근데 그게 그런 거 사소한 게 되게 좀 충격이었어요. 왜 안방을 이렇게 자유롭게 소개시켜주고 들어오라 그러지? 그런 식의 예시. 그쵸. 방글라데시가 그 게스트를 환영하는 문화가 굉장히 잘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게 저도 좋더라고요. 그럼 형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유튜브적으로 봤을 때 이제 문화재를 많이 보여줄 수 있으면서 또 그 나라 사람들이 친절하고 잘 이렇게 응대해주고 하는 사람들 이 밸런스가 가장 잘 잡힌 나라는 어디예요? 이것도 되게 재밌는 질문이네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런 나라들의 밸런스가 중동 쪽 나라들이 대부분 그래요. 방글라데시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도 있고 제가 비록 유튜브는 찍진 않았지만 파키스탄도 어마어마한 그런 환대와 세계적인 문화유산들이 정말 많거든요. 터키도 그렇고 그리고 이란도 그렇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살짝
좀 밸런스가 좀 붕괴된 느낌이 저는 강하거든요. 이게 볼 거는 정말 많이 없는데 사람은 굉장히 친절한 느낌. 네. 이런 밸런스인데 이 공감합니다. 밸런스가 딱 맞는 데가 뭐 파키스탄, 뭐 네. 중동 이쪽인 거예요. 네. 그 볼거리로는 아마 그 터키에서부터 파키스탄 네. 이어지는 그 라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쪽 나라들이 지금 좀 쉽게 말해서 이미지가 좋지가 않아요. 약간 테러 이미지도 있고 지금도 전쟁 중이기도 그쵸. 하고 네. 그래서 좀 알려지지 않은 게 저평가된 게 심하기도 한데 정말 음. 볼거리가 많습니다. 어마어마해요. 네. 그런 나라들 볼거리 문화유산 보다가 이란에 있는 모스크 궁전 보다가 유럽 가보면은 네. 정말 유럽도 물론 유럽대로의 맛이 있지만은 이게 정말 네. 이런 어마어마한 게 있었구나. 이 중동 지역에. 플러스 알파 점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저도 지금 영국 산지 2년이 돼서 여기저기 가보는데, 처음에는 너무 이쁘거든요. 막 옛날 건물 있고, 그 유럽풍의 느낌의 도로 막 네. 이렇게, 그런 게 이쁜데, 근데 이제는 돌아다니까 어딜 가나 다 똑같은 거예요. 네. 좀 물리는 맛이 있다고 그래야 되나? 어딜 가나 뭐 대성당 보러 가고 막 이러는데, 처음에는 막 와 하는데, 볼수록 좀 너무 비슷하고 물리는 느낌? 네. 뭔가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방글라데시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뭔가 방글라데시는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를 찾는 느낌이 강하다면 여긴 너무 볼거리가 그냥 밖에 나가서 은행만 봐도 막 옛날 빌딩이고 이쁘고 네. 한데 방글라데시 막 찾아가는 그 여행의 맛이 좀 있었던 느낌이 있거든요. 그 형님 아까 말씀하신 남아시아에 여행을 했던 사람이 방글라데시에 여행을 하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굳이 파키스탄, 인도를 가지 않고 방글라데시를 가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볼거리는 인도, 파키스탄이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일단은 방글라데시는 정말 뭐 그 나라 사람들도 정말 친절하지만은 방글라데시 특유의 그 환대 문화, 친절함. 근데 그거는 가장 유니크한 포인트라고, 남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유니크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맵잖아요, 솔직히. 인도에 비해서. 네. 예시를 한 가지 들면은, 동남아를 여행하다가, 동남아 일정을 끝내고 수많은 여행객들이 인도의 시작점으로 콜카타를 많이 가요. 네, 동남아에서 가장 쉽게 갈 수도 있는 인도의 도시기도 하고, 동쪽 끝에 있어서 세계 여행을 하는, 인도 여행을 하는 사람이 스타트로 뽑기 가장 좋거든요. 콜카타라는 도시가. 근데 그 콜카타가 가면은 충격을 받는 거예요. 너무 본잡하고, 좀 위생도 약간 충격적이고, 약간 자극적이잖아요. 동남아 도시에 비해서. 사기도 있고, 막. 근데 그 콜카타가 그 같은 방글라데시에 붙어 있는 도시 중에서 가장 선진적인 도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카를 가다가 콜카타를 가면은 어디 제가 강원도 강릉에 살았거든요. 강릉 갔다가 서울에 간 느낌으로 어마어마하게 선진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인도에서 가장 맵다고 소문난 도시가 방글라데시로 가면은 가장 선진적인 클래스로 자리매김한다. 그래서 훨씬 맵다. 네, 자극적이고 맵고 속 쏘고 이게. 그래서 저 각오를 하셔야죠. 만약 저는 간다 그러면 각오하라고 가요. 공항에서부터 좀 신세계를 맛볼 거니까 그거는 각오하고 가는데 막 거기 가서 알아서 이제 다 챙겨주니까 사람들이 이제 시작하는 거죠. 콜카타가 살짝 신라면이면은 방글라데시가 살짝 불닭볶음면 느낌. 맞습니다. 불닭 2배. 불닭 2배. 맞아요. 저 콜카타 여행을 진짜 가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인도 자체를 못 가봤는데, 근데 인도 중에서도 콜카타를 가보고 싶은 게, 그 방글라데시 언어를 콜카타에서도 써요. 네. 벵갈. 똑같아요. 언어를 공유해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 콜카타에 있는 언어가
훨씬 뭐라 그러지? 순 방글라? 아, 네, 가깝대요. 그렇습니까? 그 방글라데시는 좀 그 이슬람화가 되면서 바이가 브라더잖아요. 코리안 바이 할 때 바이. 네. 근데 원래 바이가 이슬람에서 온 언어래요. 아하.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바이라고 부르고 음흠. 여기는 다다라고 부르는데 그게 힌두교 사람들이 형을 지칭할 때 다다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아. 그게 이제 인도에는 계속 남아 있어서 네. 우리나라로 치면 좀 외래어를 많이 쓰는 느낌인 거죠. 방글라데시가. 그리고 완전 순 우리말을 쓰는 데가 이제 콜카타.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가보고 싶고 일단 언어가 되니까 또 선진 문물도 좀 보고 싶고. 네. 그리고 콜카타에 정말 많은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아서 네. 하나의 오히려 뭐 콜카타랑 방글라데시, 다카 같은 경우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많이 묶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서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도 많고 국경 이동을 네, 저는 네, 네. 한 번은 버스로 하고 한 번은 비행기로 했거든요. 근데 네. 버스로 할 때는 국경 이동이 너무 자유롭게 왕래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오히려 막 버스. 뭄바이나 델리 같은 네. 멀리 떨어진 도시보다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처럼 콜카타, 인도 동부랑 방글라데시는 하나의 거대한 경제권으로 나라는 다르지만 그런 포인트가 있지 않나 봅니다. 형님 말 듣고 방글라데시 오고 싶어 하는 사람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좀 네. 완전 매운맛 좋아하는 사람만 올 것 같은데요. 도전의식? 그런 분들한테, 근데 이거는, 좀, 그렇게 말하고 싶긴 한 포인트예요. 이게 경험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한테는 꼭,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나라다. 근데, 이제 뭐, 여행, 개발도상국을 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방글라데시를 가보는 거 어떻습니까?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맡기겠지만은, 가보는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네. 살짝 이런 느낌이다. 여행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좀 쉬고 막 새로운 것들을 막 보고 관광지 다니고 그다음 호텔에 와서 자고 이런 거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뭔가 백팩 메고 다니면서 새로운 뭔가 경험을 좀 즐기는 어드벤처한 사람들이면 좀 방글라데시가 좀 맞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여행 하시면서 좀 제일 힘든 게 뭐가 있으세요? 역시 여행할 때 가장 힘든 때는 역시 좀 돌발 상황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카메라를 떨궜는데 이게 한국 같은 데는 AS 하면은 금방 처리되잖아요. 사설 AS도 없지. 근데 여행하면서 가장 제가 고생했던 게 전자기기 때문이었어요. 일단 전자기기가 고장나면 정말 골치 아파지고 한국에서 그냥 베테랑 업체분한테 한 10만 원이면 될 걸 개발도상국이나 한국보다 GDP가 현저히 낮은 나라도 항상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전자기기가 AS 센터 같은 게 안 들어요. 네, 카메라나 뭐 고프로나 고장났을 때 정말 참 골머리를 앓았었고, 그 두 번째가 크고 작은 이제 다툼이나 그런 문제사항, 뭐 예를 들어서 택시기사랑 뭐 다툼이 있다든지 뭐 그런 수많은 돌발 상황이 일어날 때 언어가 안 통해서 좀 힘들죠. 문제 처리 방식이 언어가 안 통해서. 네. 네. 한국은 약간 소비자 중심으로서 서비스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외국을 가보면은 약간 나몰라라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약간 뻔뻔하다고 하죠. 그래, 우리가 잘못한 건 알아. 우리 잘못인 건 알겠는데, 그걸 뭐 우리가 책임을 져야 돼?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돼? 이제 그런 문화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 이런 거의 차이보다는 한국이 유독 서비스가 소비자 중심적인 것 같고, 전 영국 이런 데도 보면은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한테 연락하세요. 제 소관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참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열받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좀 납득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너무 그 소비자 중심적인 나라의 패턴에 익숙해져 있구나 라는 걸 나중에 느끼는데 그런 게 좀 단점이고 힘들 수 있겠다 확실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힘들었을 때 같은 게 치안 이슈나 뭐 사소한 인종차별 그럴 때 아무리 그 나라의 좋은 사람을 만나더라도 한번
나사 하나 풀린 네. 사람 만나면 이미지가 확 바뀌잖아요. 예, 네. 이제 그런 사람들 때 그렇죠. 살짝 기분 상할 때 정말 뭐 그럴 때가 여행하면서 가장 힘들죠. 음. 근데 저 궁금했던 게 있어요. 이건 진짜 제가 개인적으로 완전 궁금한 건데 네. 제가 방글라데시 살다가 그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한번 핸드폰을 도난 당한 적이 있어요. 아, 네. 예. 근데 그게 너무 기분이 나쁜데 이제 저는 외국인으로서 방글라데시 사니까 그 이후부터 모든 방글라데시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나라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는 거죠. 네. 그 한 사건 때문에. 근데 반대로 생각했을 때 한국에서 내가 누군가가 핸드폰을 가져가면 한국 사람 전체를 욕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한국의 입장에서 그냥, 나쁜 사람을 만났구나. 도둑을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행을 하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만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나쁘게 됐을 때 이 나라에 대한 좀 악감정 같은 게 생기거나, 그런 것들이 느끼시는지. 네. 그 없다고 하면 거짓말인 것 같아요. 분명히 뭐 저도 사람이라서 예. 그런 거 이제 안 좋은 일이나 뭐 도난 사건이나 인종차별 같은 거 겪으면은 그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확 나빠지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은 그렇게 사람으로 상처받았으면 또 사람으로 치유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이제 뭐 특히 저는 코로나 전후로도 여행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네. 뭐 저만 보면 막 코로나 하는 사람 되게 많았었거든요. 많았죠. 근데 그런 일을 밖에서 겪으면은 저는 뭐 제 친구들이나 제 친구가 없는 나라들이면은 호텔 뭐 스태프들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나 이런 일을 겪었다. 왜 오늘 나갔는데 뭐 누가 코로나 네. 그래서 이 도시가 갑자기 너무 싫어졌다. 그렇게 되는 거 좀 말을 했어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이 그러면 정말 어떻게 반응을 하겠어요. 너무 미안하다. 그런 약간 나사 하나 빠진 애는 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좋고 잘해주니까 잊어라. 다 위로를 해주더라고요. 하나같이. 네. 이거 완전 꿀팁인데요. 네. 이거 나중에 써먹어야겠다. 이 여행 갔는데 좀 사기를 당해서 이거 이 나라에 대한 안 좋은 기억만 남을 것 같은데 이러면 그 호텔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이런 사람 만났다 이러면 위로해 줄 테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로 위로받고 좋은 생각하면서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호스텔이나 호텔 같은 데 보면은 참 네. 그런 직원들이 파트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그분들과도 친분을 많이 겪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소통이 잘 되잖아요. 전 세계 외국인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다들 생각이 그쵸. 플렉서블 하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참 도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저희가 여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형님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나중에 내가 은퇴하거나 이랬을 때 정착하고 살고 싶다. 이런 나라가 있어요. 와. 여행으로서 좋은 나라 말고 살기 좋은 나라. 여행으로서 말고 살기 좋은 나라? 일단은 한 가지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약 산다고 하면 저는 무조건 동아시아권 나라에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산다는 거는 정말 그 문화 차이를 극복을 못해요. 산다는 거는. 그쵸. 그 문화를 물론 막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은근히 보수적인 면도 있어가지고 여행과 산다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여행으로서 이 나라가 완벽하게 좋아도 산다는 거는 문화가 최대한 가깝고 한국의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나라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산다고 하면은 뭐 일본, 대만 그리고 동남아시아, 한국 한인 사회가 어느 정도 잘 알려진 있는 곳.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포인트가 살고 싶다. 한 달 살기 이런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완전 정착. 네. 정착하면 무조건 일단 동아시아 국가가 1순위고, 일본, 대만이 1순위고, 2순위가 이제, 좀 동남아시아에서 대도시들. 예를 들어서, 뭐, 방콕. 방콕도 괜찮은 옵션이긴 한데, 저는 뭐 치앙마이 같은 데도 좋고, 쿠알라룸푸 이런 데도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거든요. 국제학교도 잘 되어 있고,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쿠알라룸푸에 정말 많아요. 진짜 많아요. 네. 맞아요. 쿠알라룸푸 정말 좋은 선택지. 쿠알라룸푸가 하나의 그 되게 바람직한 예시가 되겠네요. 동아시아권 빼고는. 쿠알라룸푸르 좋지. 정말
물가도 싼데 인프라도 괜찮고 한국 사람들한테 문화도 비슷한 면도 있고 이슬람 국가지만 그렇게 아주 스트롱한 이슬람도 아니고 네. 장점이 많은 곳입니다. 쿠알라룸푸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생활 여건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네. 형님은 제가 영상을 보면은 항상 뭐라 그러지? 좀 두부 같은 느낌, 새하얀 두부 같은 느낌을 네. 좀 사람들한테 인식을 주는 것 같아요. 돌아다니면. 그래서 뭔가 거기 가면 또 이렇게 맞게 또 잘 지내려고 하고 네. 여기 가면 또 이렇게 맞게 좀 잘 지내려고 하고 그래서 뭔가 플렉시블한 상태? 그러니까 좀 백지 상태로 일부러 가시는 것 같고 거기 문화에 맞춰주려고 하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뭐 이런 나라는 이런 특성이 있었다. 뭐 남아시아는 이런 특성이 있고 뭐 동아시아는 이런 특성이 있다. 이런 거 좀 궁금해가지고. 제일 먼저 일단 예. 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종교적이지 않은 나라예요. 종교가 아 그래요? 정말 일상생활에 가장 깊게 관여하지 않는 나라라는 걸 저는 단연코 말하고 싶고 특히 이제 하물며 동남아만 보더라도 그 동남아의 나라들마다 어느 나라는 불교 문화권, 어느 나라는 이슬람 문화권, 네. 또 어느 나라는 기독교 다 있잖아요. 근데 한국은 전혀 종교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그게 가장 크게 느껴졌고요. 그리고 또 외국에 비할 때 한국의 치안이 너무 좋아요. 아 네. 진짜. 뭐 한국은 치안이 좋다는 건 당연하지만은 치안에 편차가 있지 않거든요. 근데 방금 질문하신 요지가 어떤 거였죠? 문화마다 다른 거. 네, 뭐 대륙간 혹은 뭐 나라 간의 좀 특성? 뭐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방글라데시는 뭐 게스트를 대할 때 뭐 게스트를 초대했을 때 뭐 안방까지 열어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예, 그래서 뭐 좀 뭔가 우리 흔히 말하는 뭐 한국인 특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아프리카 특 뭐 미국 특 막 이런 것들을 좀 느끼시는지 다니면서 문화 차이 같은 거. 네. 방금 말했듯이 종교 같은 게 외국에서는 굉장히 깊은 하나의 생활 영역 중 하나이다. 뭐 특히 이슬람권이나 힌두 문화권에서는 종교적인 색채가 그 나라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깊게 관여돼 있다. 이런 거 이제 가장 큰 대전제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가 제가 이건 되게 좋은 거예요. 외국에서는 좀 스몰 토크가 스몰 토크. 네,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제가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외국에서는 이렇게 스몰 토크를 하면서 이제 먼저 다가가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쵸. 근데 여기서 제가 스몰 토크를 하면 좀 이상한 사람 취급, 여기 왜 뭐 안 하나? 그런 사람은 취급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도 하나의 큰 차이고, 그리고 한국은 또, 이건 좀 한국에서 아쉬운 점이긴 한데, 외국에서는 이렇게 살짝 몸이 부닥치거나 할 때, 그냥 지하철이나 할 때 자연스럽게 쏘리 이런 걸 되게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살짝 치면은 그냥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게는 제가 외국에 있다가 오래 여행을 하면서 한국에 돌아왔었을 때 느끼는 점이었어요. 지하철 분미는 지하철에 왜 쳤는데 그냥 가지? 이제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하다 저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치. 그런 거 중에서 좀 사소한 게 다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전 영국 살면서 그 사람들이 쏘리가 입에 배어 있어요. 네. 그거 좀 그런 게 있고 스몰 토크도 되게 많이 하고 만나면 저는 이제 한국인으로서 가끔은 아는 사람이 이렇게 지나간다? 근데 내가 좀 바쁘다? 그러면 인사를 못하고 그냥 확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딱 스몰 토크 걸리면 막 적어도 15분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확실히 한국의 치안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최고죠. 와이프랑 한국 갔을 때 제가 핸드폰을 이렇게 밖에서 하고 있는데 놀래는 거예요. 아니 밖에서 핸드폰을 할 수가 있어? 이러는 거예요. 영국에는 6분의 하나인가? 핸드폰이 런던에서 그 도둑질을 당한대요. 그래서 런던에 심하다. 가면은 핸드폰을 하면서 걸어 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한국이 진짜 살기 좋고 안전하고 좀
좋다. 근데 그 종교가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는 좀 새롭네요. 제가 나름대로 그 공부한 데이터에 의하면 나라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좀 종교의 색채가 옅어지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네, 그게 분명히 형님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제가 주로 오. 개발도상국에 여행을 많이 했잖아요. 네. 특히 그런 나라들에서 확실히 종교 색채가 더 강했어요. 좀 번외긴 한데 그 일론 머스크가 팟캐스트에서 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라의 GDP가 낮고 종교 의존도가 높을수록 아이를 많이 낳는다. 네. 그리고 GDP가 높아지고 종교 의존도가 떨어질수록 아이를 적게 낳는다. 뭐 이런 데이터가 자기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행을 하면 할수록 좀 그게 좀 느껴지는 너무 부분이 공감합니다. 있습니다, 확실히. 네. 제가 얼마 전에 형님 이 팟캐스트 때문에 형님 영상을 많이 다시 되돌아봤는데 네. 좀 별것도 아닌 감사합니다. 것에 악플 다는 사람이 꽤 있더라고요. 뭐, 막 어디 가나 있죠. 뭐 형님 어디 갔는데 되게 저렴하다 하는 거를 막 보여줬는데 쯧쯧쯧 완전 로우 퀄리티의 호스텔을 가면서 물가가 저렴하다고 하면 어떡하냐 막 이런 악플을 제가 봤거든요. 네. 그런 거 좀 어떻게 멘탈이 좀 흔들리시나요? 유튜버로서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이 점에 대해서 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악플러 분명히 어느 유튜버나 다 있습니다. 근데 네.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해요. 제 온전한 저의 댓글이나 제 비디오에 네. 관심을 가지는 사람 중에서 네. 선풀을 다는 사람들을 그분들의 신경 쓰기도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분들만 하는데 악플러들을 상대할 틈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번외로 쳐요. 그래서 저는 뭐 삭제하거나 이러진 않으시고? 삭제도 한 적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냥 이런 악플을 받으면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악플러도 당연히 있지만은 그럴 때 위아래 보면은 항상 응원해 주시고 저를 이렇게 기분 좋게 해주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네. 나는 이분들한테 더 신경 써야 하고 이분들을 나도 더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온 악플에 내가 내 칼로리를 소모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 되게 꿀팁이다. 이 악플에도 당연히 저도 반박하고 제 사정 네. 해명하고 싶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가치는 나한테 좋은 댓글 달아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한테 더 시간을 투자해서 그분들한테 더 좋은 대댓글을 달아주고 감사하다는 거에 대한 걸 해야지. 네. 왜 이 악플에 내가 굳이 신경을 쓰면서 상처를 입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와, 진짜 건강하시네요. 근데 그런 건 있죠. 네. 악플이긴 네. 하지만은 막 무지성 악플이 아니라 좀 맵긴 하지만은 조언을 해주시거나 그런 거는 무조건 오케이. 그런 건 제 채널을 성장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쵸. 네. 그쵸. 그렇게. 저는 근데 유튜브 하면서 웬만한 악플을 다 오케이인데 제가 게스트를 뭐 섭외를 했어요. 네. 근데 그 게스트에 대한 욕을 하면은 좀 그거는 어떻게 좀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공감합니다. 형님도 이제 세계 많은 곳을 다니면서 뭐 친절한 사람을 보여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그렇게 촬영을 허락해준 친구의 집에 가서 막 영상을 찍었는데 막 댓글에 그 친구에 대한 욕이 있거나 이러면은 좀 지우시는 편이세요? 그거는 바로 삭제를 하죠. 게스트 보호. 네. 그거는 게스트분한테 상처를 줄 수도 없고. 근데 그런 댓글을 게스트 분들께서 제 영상에 나오신 네. 분들이 본 적도 있어요. 네. 근데 오히려 대인배처럼 뭐 우리나라도 그런 악플러도 있다. 근데 이렇게 진짜. 더 대인배스럽게 반응을 해가지고 제가 더 왠지 미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막 영상 내려주세요 이런 게스트는 없었어요? 한 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악플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네. 그냥 개인 사정 위해서 내가 이제 영상에 나온 게 좀 부담된다. 그래서 내려준 적은 있었는데 악플 때문은 아닙니다. 그럼 그 여행 유튜버들이 가장 많이 듣는 댓글이 악플 댓글이 초심이 변했다. 이런 얘기가 진짜 많거든요. 형님도 이런 얘기를 많이 듣나요? 저는 제가 그 정도까지 대형 유튜버는 아니어서 그런지 많지는 않았어요. 저는 제 영상의 결이 비슷한가 봐요. 초창기 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좀 그런 면에서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좀 한결같다? 역시 이런 맛이 있다.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 제가 딱 말하려 했던 게 그거였어요, 형님. 아, 그렇습니까? 제가 맨 처음부터 보고 지금까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편집 스킬이나 영상 촬영 스킬, 뭐 형님 멘트 하는 것들이 훨씬 자연스러워지고 능숙해진 거는 맞는데 영상의 그 초심의 결이 저는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좀 중심이 네. 그냥 형이 여행을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 생각이 안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 여행을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느낌을 계속 받으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진정한 여행가가 아닌가.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갑자기 충전이 됩니다. 그래요? 기분이 좋아지네요. 감사합니다. 네. 참 그 유튜브라는 게 매력적인 게 유튜브는 네. 실시간 방송이 아니잖아요. 물론 라이브도 있지만은 네. 메인은 이렇게 편집을 하고 한번 정제된 영상을 업로드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그 사람이 가진 성향이나 성격, 그런 그 사람의 스타일은 숨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 여행 영상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비단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제스처나 표정 같은 거는 아무리 뭐 영상에서 맞아요. 가식을 한다고 해도 보는 사람이 모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좀 유튜브를 시작한 게 있어요. 내가 가공하지 말고 좀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은 그게 가장 멋진 영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태도를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저는 그냥 구독자 분들은 아마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냥 계속 이대로 나만 알고 싶은 유튜버 느낌 있잖아요. 네. 살짝 맵지 않은 그런 쪽 리즈층이 있는 것 같아요. 형님 그 영상을 보면은. 감사합니다. 안 가본 나라 중에 여긴 꼭 가보고 싶다 하는 나라가 있으세요? 이란이죠. 유튜브로서. 이란. 예전에 가본 적은 있지만은 유튜브 찍으러는 아직 못 가봤거든요. 근데 이란은 무조건 가야 돼요. 이란은 이제 그쪽 중동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고 볼거리도 많고 역사가 깊은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봐야 되는 나라입니다. 살짝 형이랑 얘기하면서 느낀 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엄청 크구나, 형님. 네. 그쵸? 그러니까 공유하고 싶은 거죠. 네. 그때 갔다 왔던 데 중에 막 이런 명소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찍어서 사람들한테 막 설명하고 보여주는 걸 하고 싶으신 거구나. 그럼 완전 유튜브로서의 여행가와 그냥 그 전에 아무것도 없이 다녔던 여행가의 느낌은 좀 다른 거네요. 개인의 만족도 있지만 유튜브는 개인의 만족 플러스 다른 사람도 좀 이런 걸 보여주고 싶고 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더 있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책임감도 느껴지고. 네. 그리고 또 좀 아무래도 그 나라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좀 좋은 면을 제가 보여주려고 한 면도 분명히 있죠. 진짜 낭만의 사나이네요. 그리고 오늘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거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은 방글라데시 채널이니까 또 방글라데시 얘기를 하자면 방글라데시에서 못 가본 곳 중에 가보고 싶은 곳 혹시 있으세요? 그 북쪽 지역이 자연이 아름답다고 항상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동쪽 쪽에 뭐 시로 시작하는데 시르넷이었나? 시라지 간지 이런 쪽인가? 그 삼각주 지역이잖아요. 그 실렛 얘기했나? 실렛입니다. 네. 산악지대. 네. 근데 그 방글라데시가 모든 땅의 지대가 낮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되게 삼각주 지역 같은 데는 거의 해발 10m 그런데 그래서 그런지 좀 산악지대 이제 사람들을 더 추천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아주 멋진 자연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거기는 꼭 가보고 싶고 지금 제가 말한 벵골 지역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 삼각주 지역이라고 하나? 거기는 국립공원이 크게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벵골 호랑이라고 하잖아요. 벵골 호랑이도 있다고 들었어요.
아, 거기 있구나. 그 슌돌번이라고. 네, 맞아요. 거긴 것 제가 같아요. 알아본 네. 지역인데요. 그쪽 하면은 완전 거기는 정글 지역이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정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 재밌겠다. 말고 이제 좀 북쪽이나 음. 삼각주 지역. 제가 한 10년 전에 들었던 그 슌돌번이란 지역에 여행 가신 분 얘기를 들었는데, 배를 타고 가서 들어가는데 안으로 가이드 하시는 분이 총을 들고 다니신대요. 그래서 호랑이가 확 덮치면은 쏴야 되니까. 완전 그 그렇겠네. 정도로 와일드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막 호랑이가 막 사슴 뜯어먹고 있는 거 막 볼 수 있고 막 이렇다고는 하시는데 뭐 어느 정도 뻥이 섞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그런 해서. 거를 막 영상에 담으면은 진짜 내셔널 네. 지오그래픽 되는 거잖아요. 그쵸. 완전 네. 그렇죠. 그래서 방글라데시 가보고 싶은 데는 실렛이랑 저희 슌돌번 쪽. 진짜 네. 저도 추천하는 곳인데 딱 그렇게 아시네요. 네. 또 인도도 다녀오셨고 파키스탄도 다녀오셨는데 인도하고 방글라데시에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아까 매운맛 얘기하셨지만 그거 외로 또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아이고, 인도를 살짝 까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인도가 네. 좀 여행자들을 등쳐먹으려는 그런 일부 아. 악성 사람들이 좀 더 많았어요. 근데 그거는 인도가 워낙 여행 대국이기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방글라데시는 네. 여행에 안 오잖아요. 네. 희소성 차이겠죠? 음. 이제 그래서 그런 거는 확실히 인도에 대한 실망하는 포인트 중 하나이기도 하고, 일부, 네. 제가 말하는 건 뭐 일부 그런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에 그쵸. 있는 사람들이 그렇고, 이제 방글라데시에서는 뚝뚝이를 타거나 네. 여행사에 예약을 한다거나 그런 데서는 가격 덤탱이를 받은 적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있었을 수도 있죠. 근데 물가가 너무 싸서. 그치. 네. 그러셨을 거예요, 아마. 네. 저도 방글라데시 오래 살아서 그런지, 뭔가 인도 여행은 추천을 하지 않더라고요. 방글라데시 친구들도. 네. 좀, 방글라데시가,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막 이렇게 인지도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방글라데시는 뜰 수밖에 없어요. 미래에. 반드시. 그래요? 네, 무조건 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지금도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견고하잖아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젊은 층, 이거는 질문과 제가 역으로 좀 말하는 건데 괜찮을까요? 느낀 점. 그럼요. 예. 일단 교육열이 세요, 거기도. 전 느낀 게 맞아요. 교육열이 있고, 데이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노동력 수출을 해가지고 경험이 너무 풍부한 거예요. 유럽에 있는 경험 당연히 있고, 우리나라, 한국에 방글라데시 노동자분들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예. 호주, 뉴질랜드에 정말 거기는 막 택시부터 막 패스트푸드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많이 잡고 있어요. 미국도 네.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도 일부 있고, 그런 경험들이 이제 지금이야 뭐 허드렛 일 많이 하시는 분들 3D를 많이 하지만은 거기서 했던 게 분명히 이제 자양분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쵸. 코로나 이후에 무지하게 빨리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무조건 뜰 수밖에 없다. 네, 이제 아직까지 막 예전 막 7, 80년대 베트남 할 때 엄청 네. 하다가 지금 베트남 천지개벽했잖아요. 네. 그렇죠. 베트남. 미래 베트남 느낌으로. 네, 그래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요번에 방글라데시가 또 반정부 시위했을 때 보면은 그 젊은 층들의 마인드나 에너지가 폭발력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쵸. 예. 네. 많은 걸 바꿔놨죠. 네. 예. 일본 전 총리를 닮았다. 이런. 거울 보고 저도 놀랍니다. 저도. 그래요? 네. 영상 보고 한 번 더 근데- 놀라고. 예. 그래요? 그런 쪽으로 또 근데 유튜브 이름을 한번 바꾸셨는데 그런 쪽으로 또 일부러 바꾸시진 않으신 것 같아요. 뭐. 채널명이요? 아니면 어떤 걸 말씀하세요? 네, 원래 채널명이 여행가 용으로 네, 시작하셨다가 맞습니다. 네. 버먼트 대공으로 가셨잖아요. 근데 좀 살짝 개그적인 요소를 넣으면은 이제 옆나라 전 총리님을 좀 섞어서 넣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게 제 친구들이 제안을 했어요. 뭘로요? 지금 버먼트 대공 이름을? 아니요, 그 총리. 그래요?
그러니까 2019년에 제가 여행 유튜버를 처음 할 때, 아예 컨셉을 네. 그렇게 가는 게 어떻겠냐, 네 별명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 그때 딱 음. 이제 노제팬 운동이라고 2019년에 그게 어. 엄청 대한민국의 이슈 중 하나였거든요. 예. 근데 저는 그때 여행 유튜버 준비를 하면서 티셔츠를 사려고 유니클로가 튼튼하니까 막 입기 편하고. 예. 근데 그때 유니클로를 가면은 되게 약간 반역을 저지른 것 같은 음. 그런 느낌이어서 예. 하물며 일본 제품을 소비하는 것도 그런데 제 채널명을 뭐 그냥 옛날 전 총리 이름을 따서 아베 대공이라든지 왜 내고? 그러면은 제 유튜버 수명이 다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아, 근데 해봅니다. 좀 신의 한 수였다. 그 노자팬 운동이 사실 신의 한 수였다. 형님 영상들이 이렇게 자극적인 영상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네, 캐릭터성이 있긴 하지만 그게 완전 네, 형 영상 주제와는 이렇게 안 어울리는 느낌. 여행가 용이라는 유튜버 이름에서 네. 버몬트 대공으로 바꾸게 된 이유는 뭐예요, 형님? 일단은 제가 그 버몬트 대공이라는 게임 캐릭터 이름이었어요. 예전에 창세기전이라는 좀 고전 국산 게임이 있었는데, 꽤 예. 인기 있던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거기 있던 캐릭터의 악역이에요. 그것도 악역 캐릭터인데, 어. 악역 캐릭터의 이름을 그냥 음. 따서 하게 된 그 것도 캐릭터 있고, 이름을 따서 쓰신 거예요? 네, 이유가 사실 진짜 단순해요. 그 악역 캐릭터의 필살기가 너무 멋있었거든요. 참 예. 황당하죠. 근데, 아니, 근데, 예. 네,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그 여행가 용이라고 먼저 지어 놓으시고, 네, 꽤 오래 활동을 하시고, 인지도도 쌓으셨는데, 네, 바꾸신 계기가 있으실 거잖아요. 네. 그게 제가 일전에도 버몬트 대공이라는 아이디를 여러 뭐 메일이라든지 뭐 아이디를 네. 지을 한글 아이로 버디버디 아이디라든지 그런 걸 네. 항상 버몬트 대공을 지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네. 통일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아, 통일. 기존에 많이 쓰던 닉네임이었으니까 뭐 포트리스 2 네. 블루 막 그런 네. 어렸을 때 하던 게임 아이디가 항상 버몬트 대공이었거든요. 이왕하는 거 하나의 통일로 하자. 나는 이거 쓰는 게 굉장히 좋기도 하고 친숙하기도 하고 또 코로나 때 제 2년 동안 유튜브를 쉬었거든요. 네. 새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기존의 아이디로 한번 바꾸면은 아예 새 출발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이제 버몬트 대공님의 또 다른 더 많은 여행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오늘 감사합니다. 또 만약에 뵙는다면 한국에서도 뵐 수 있고 네. 여행지에서도 뵐 수도 있고 네. 방글라데시에서도 또 한번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너무 좋죠. 방글라데시를 아마 내년쯤에 2027년도에 가지 않을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구독자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숙식 제공해 주실 수 있으신 분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네. 오늘 뭐 팟캐스트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형님 마지막으로 저희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먼저 개인적으로 저랑 친분이 있는 요셉님, 코리아 바이님과 이렇게 팟캐스트를 진행했는데 너무 재밌고 옛날 추억도 새록새록 생각이 나서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시간이었네요. 너무 만족스럽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방글라데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말 힘든 나라, 뭐 약간 개발도상 나라, 오염된 나라라는 이미지 분명히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저는 이제 과거의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 발전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 인구 구조 탄탄하고 또 전 세계에 있는
3D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방글라데시 사람일 거예요. 그런 게 평생 그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정말 힘든 시기를 거쳐서 멋진 나라로 선진국으로 발전했듯이 방글라데시도 참 그런 단계를 밟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방글라데시의 미래는 더 좋아질 거라고 제가 감히 확신을 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행 유튜버로서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여행 유튜버라는 직업을 정말 많이 사랑을 하고 저의 시각에서 제가 가진 따뜻한 이야기를 진솔하게 또 문화재라는 제가 좋아하는 하나의 컨셉을 맞춰서 꾸준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행 유튜버 버몬트 대공님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따따 돈노반 돈노바. 감사합니다. 방글라데시의 모든 이야기가 모이는 곳 여기는 방글라디오